CCM 사역한 지 제가 딱 10년 차인데요. 10년 동안 좀 무대 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앞에 올라오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두렵고요.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원래 좀 화려한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했고요. 사실 졸리시지 않게 저희가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 칙칙한 제가 올라왔습니다. 제가 랩으로 된 찬양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요. 요즘은 그래도 그 인식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사실 처음에 제가 랩이라는 도구로 CCM 찬양이라는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2002년도였습니다. 당시에는 랩으로 된 찬양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. 간혹 이제 전체 음반의 한 부분, 한 소절 정도 랩이 있는 건 있었는데요. 본격적으로 이 랩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찬양 문화를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2002년도 당시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 기간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M세대였습니다. M세대는 모바일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.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 세대를 M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엄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문자를 막 열심히 보내고 또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문화활동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세대를 M세대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M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힙합이란 문화였습니다. 힙합은 그냥 음악 장르뿐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막 아주 통 큰 바지들 입는 힙합 패션이나 그 다음에 또 힙합이라고 하면 보통 춤을 떠올리시는데 비보잉을 하는 춤 그리고 이 랩을 하는 것 그리고 벽에다가 막 낙서 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가 대표적으로 힙합의 문화인데요.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음악을 원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문화에는 랩이라는 장르를 사용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. 반면에 그 일반 가요 쪽에서는 그 당시에 힙합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회를 비판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욕을 담아내고 또 음란한 가사들을 담아내는 아주 직설적으로 담아낸 대표적인 도구로 랩이라는 장르가 사용됐습니다. 그래서 이 장르가 그냥 청소년들에게 아주 폭넓게 아주 손쉽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 장르를 세상에게만 맡기면 안 되겠구나. 분명히 이 장르를 좋아하고 듣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도구로 활용해야 되겠다.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겠다. 라는 마음으로 제가 앨범을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2002년도에 만든 앨범인데요. 착 봐도 벌써 자켓부터 별로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. 자켓 디자인 모델은 8살짜리 소녀입니다. 8살짜리 소녀를 데려다가 머리를 저렇게 다 따고 이렇게 사실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CCM 힙합이라는 앨범이 국내 최초로 나온 바로 이 앨범입니다. 비트 CCM이라는 음반을 발표하고 사실은 이 앨범이 물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앨범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. 그래서 SBS 문화 코너에 소개도 되고 그 다음에 KBS 라디오에서도 소개가 된 그런 앨범이었습니다. 그래서 랩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 음반을 다 현재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어떤 그 마음들과 영적인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제가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는 앨범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단순히 음악을 보여주는 것에서 실제로 그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랩의 메시지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CCM에서는 별로 안 쓰는
컨셉인데요. 그라티피를 좀 혼용을 해서 자켓을 만든 바이러스라는 팀입니다. 이건 이제 2집이고요. 최근에 이제 3집 앨범을 냈습니다. 사실 이 팀을 만들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매번 교회 사역 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뭐냐면 뭐 찬양팀 바이러스를 소개합니다. 그러면 뭔 이름이 바이러스야? 대부분 반응이 그렇습니다. 사실은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그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다 기억하시죠? 베토벤 바이러스가 인기몰이를 할 때 사실 저희 팀이 아주 급상종가를 쳤습니다. 드라마 인기와 함께 막 사역이 막 물밀듯이 들려오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저희가 여름 보름 동안 여름 시즌에 10,000km를 뛴 적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아주 뭐 신났죠. 근데 그해 가을에 저희의 최대적인 신종플루가 터졌습니다. 네. 신종플루 기억하시죠? 지금은 이제 신종플루를 그다지 뭐 이제 감기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국가적으로 신종플루가 이제 생기면 또 전염될까봐 뭐 캠프도 캔슬하고 교회 안에 신종플루 환자 생기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신종플루 환자가 생기면 막 교회 문도 닫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해 가을에 잡혔던 많은 사역이 신종플루와 함께 다 캔슬됐습니다. 여기도 이제 이제 캔슬하신 목사님들의 마음은 사실 이해합니다. 신종플루가 판치는데 바이러스를 초청한다는 건 사실, 네.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러고 나서 사실 여름에는 저희가 그나마 좀 힘을 피거든요. 뭐 인플루엔자나 이런 게 없으니까. 다시금 여름에 저희가 좀 힘을 썼는데 저번에는 겨울에 또 저희 최대적인 또 구제역이 한번 터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겨울마다 매번 고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랩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팀 이름이 무섭지만 저희는 그 문화를 또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팀입니다. 근데 랩 음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 2002년 당시 시작할 당시만 해도 랩 음악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줄 몰랐다. 당신이 그러다니 실망했다. 사탄 음악을 한다.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랩 음악은 가장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구약시대 때 어쩌면 음악이 가락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쩌면 그 찬양이 랩으로 하지 않았나. 형태를 보자면.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세대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들은 저만 해도 사실 만드는 저만 해도 랩을 못 듣거든요. 잘 안 들리거든요. 근데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저희가 반응이 가장 좋은데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게 다 들리나 봐요. 그냥 아주 편안하게. 그리고 랩의 강점은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. 함축해서 뭐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너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. 한 뮤직비디오 당시에 10년 전쯤에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. 이 곡은 찬송가를 리메이크한 곡이고요.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을 많이 돌아오게 한 그런 곡입니다. 내용도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고요. 일단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가사는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. 138이란 곡이고요. 일은 없음을 오늘도 후회하며 산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데 왜 난 매일매일 같이 흐지부지 사는지 그렇게 눈물 흘릴 때쯤 부모님의 이혼 이대로 나 혼자 남았다는 17삶의 결론 변명하려지도 거리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의 삶을 연명할 자신이 없어 선택한 이 어리석은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몇 번이고 다 그치고 달래도 소용없는 이 내 마음을 터질 것 같은
가슴을 단 1초라도 편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해. 술에 취해 며칠을 거리를 헤매고 돌다 잠든 어두운 골목 구석에 눈물을 머금고 손목을 그려놓은 순간 어느 교회 멀리 들리는 노랫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이 멈춰서는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.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.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.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이혼 가정의 청소년이 다시금 돌아오는 내용의 랩 가사를 담았고요. 실제로 이게 랩이 장년들에게는 잘 안 들리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청소년들, 이제 집을 나간 청소년들이 많이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 곡입니다. 시간이 저희 바이러스 팀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요. 유인물에 나눠드린 다음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. 일단은 사실 저희는 이 팀은 10년을 활동했는데 10년 전에도 비주류였고 지금도 비주류고 저는 앞으로 10년 후까지도 비주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뭐 주류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. 비주류가 할 일이 있고 저희 장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최근에 2, 3년 동안에 가장 이 CCM을 떠나서 이 문화적으로 가장 대두가 되고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한류입니다.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듯이 이 한류를 통해서 또다시 어떤 복음의 발판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 문화적인 접근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도 10년을 선교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현지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한국 노래를 알려줘라. 한국 노래 좀 알려줘라. 한국말 좀 나 배우고 싶다. 이렇게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요즘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뭐 2PM이나 뭐 샤인이나 무슨 대단한 가수가 아니더라도 한국 가수들만 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을 여는 그 한류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. 그 한류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랩을 하고 퍼포먼스가 있는 팀을 원하고 있고요. 그걸 위해서 제가 10년 동안 비주류로서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음악 감상을 한 곡 하실 텐데요. 오마이갓이라는 내용인데 이 안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. 공부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부모님이 한 번 나오고요. 그리고 그 학생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날라리 교회 선생님 청년이 나오는데 날라리 선생님이 한 분 나옵니다. 이 3사람의 얘기를 나눠드린 가사를 보시면서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. 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너는 알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 있으면 외쳐봐 우하 우하 너는 알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 있으면 외쳐봐 이 아들 이리 와봐 잠깐만 이리 와봐 조금 있으면 시험기간이잖아 다른 애들은 다 게으름도 안 펴 월화 수목금토일 학교 학원집 매일 밤새도 살아 1분 일출 다투는 경제사회 속에서 까딱 방심하다가 너 뒤처지게 돼 그리고 비춰지게 돼또 비춰지게 돼 나 모자로 알겠지 모두 잘 기억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전에 집도 살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피곤할 수 있어 매주 일 교회 갔다 오면 반나절